오늘은 단소를 배우기 전에 유명과 정관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정관보를 보고 율명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바꾸면 악보를 보고 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정관보와 율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간단히 말해 정관보는 악보를 뜻하고 율명은 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율명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율명은 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 율명의 정확한 개념부터 설명해 줄게요. 우리나라 음악에서 쓰이는 음을 율이라고 하고 그 이름을 율명이라고 해요. 명이 한자로 이름이란 뜻이니 쉽게 알겠죠? 이해가 잘 되나요?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서양 음악으로 예를 들어줄게요. 서양 악보를 보면 이런 음표들을 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을 음계라고 해요. 이런 음계의 이름을 우리는 개 이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악보인 정관보에 우리의 개 이름, 즉 율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명이 어떤 것인지 알아봤으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양 개 이름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8음이 있는데 율명은 몇 음이 있을까요? 율명은 모두 12개의 음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황종부터 음종까지 총 12개의 음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문을 사용해서 악보에도 한문으로 적혀 있어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렇게 읽으면 된답니다. 하지만 정관보를 쓸 때는 율명의 첫 글자만 써요. 황종은 황, 대려는 대, 남려는 남,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율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어요. 그럼 한 옥타브 높은 음, 두 옥타브 높은 음, 한 옥타브 낮은 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서양 음악에서는 높은 도, 높은 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서도 똑같이 나타낼까요? 그리고 한 옥타브 높으면 청성, 두 옥타브 높으면 중청성, 한 옥타브 낮으면 배성이라고 해요. 그럼 악보에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청성은 중성에다가 삼수변 한 개를 붙이고 읽을 때 청을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중청성은 중성에다 삼수변 두 개를 붙이고 읽을 때 중청을 붙이면 돼요. 배성은 중성에다 사람 인변 한 개를 붙이고 읽을 때는 배를 앞에 붙여 읽으면 돼요. 자, 그럼 배운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것의 율명이 뭘까요? 네, 남려이죠. 그럼 이것의 중청성은 어떻게 표시하고 어떻게 읽을까요? 이렇게 표시하고 중청 남려라고 읽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남려의 배성은 어떻게 표시하고 어떻게 읽을까요? 이렇게 표시하고 배남려라고 읽으면 돼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을 율이라고 하고 그 음의 이름을 율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율명의 기본 음역은 중성, 한 옥타브 높은 음역은 청성, 두 옥타브 높은 음역은 중청성, 한 옥타브 낮은 음역은 배성이라고 부릅니다. 율명에 대해 공부해 보았으니 영상을 잠시 멈추고 28쪽에 있는 2번 율명 맞추기 놀이를 잠깐 해봅시다. 율명 맞추기 놀이를 다 했나요? 그럼 이제 정관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업 시작할 때 정관보가 무엇이라고 말했죠? 네, 정관보는 악보라고 했어요. 정관보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악보로 한자 우물 정자 모양으로 간을 나누고 율명을 적어 나타내는 악보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모양으로 칸을 나누어 칸마다 율명을 적는 악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악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 29쪽에 3번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높이는 율명으로 나타내고 길이는 정간으로 나타내요. 즉 칸 안에 있는 율명으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정간보는 칸에다가 율명을 적는데 어떤 칸에는 1개, 어떤 칸에는 2개, 어떤 칸에는 3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정간, 즉 한 칸마다 한 박으로 여겨요. 그리고 한 칸에 2개 있는 것은 한 박을 2개의 작은 박자, 이소박으로 나누어 연주하라는 뜻이고, 한 칸에 3개 있는 것은 한 박을 3개의 작은 박자, 3소박으로 나누어 연주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간보를 보면 빼기와 세모도 있을 거예요. 빼기 표시가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에 표시된 음을 이어서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모 표시는 쉼표 표시로 연주를 잠깐 쉬는 표시입니다. 서양 악보에도 있는 쉼표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악보에는 없지만 교과서에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죠. 숨표라는 것이 있어요. 숨표는 이때 숨을 쉬라는 표시입니다. 정간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정간보 읽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정간보를 읽을 때는 우리가 책을 읽는 것과는 읽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정간보를 읽을 때는 오른쪽부터 읽고 왼쪽으로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그 율명을 따라 아래로 읽고 그 줄에 있는 율명을 다 읽으면 왼쪽 옆으로 옮겨서 읽으면 돼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정간보를 읽는 방법은 오른쪽 맨 위에 율명부터 읽고 그 줄을 다 읽으면 왼쪽 줄을 읽는 방법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율명과 정간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올려줄 정간보를 보고 율명으로 적어보면 됩니다.